자,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을 잡고.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에서 사용하면 좋은 앱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참고하셔서 아이패드 미니의 그런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앱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앱도 있다,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를 더 재밌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넷플릭스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영화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로는 그렇게 다운받고 이렇게 넣는 그런 번거로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들을 그냥 편하게 보면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엠플레이어를 추천합니다. 아직도 애플 기기 하면은 동영상 넣을 때 여러 가지 변환 작업을 거쳐서 넣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앱을 이용하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처럼 영상을 편하게 담아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 앱이 있고 이제 유료 앱이 있어요. 무료 앱은 광고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유료 앱 하나 결제해 두시면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료로 산다는 거에 이제 부담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 정도 구입을 해 두시면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영상을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넣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자막을 같이 넣어두면은 그 자막 처리가 돼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PC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니까 이런 앱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필수 앱이라 할 수 있는 굿노트가 있습니다. 굿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정말 매력적인 메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가 애플 펜슬을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올라간 앱이라 보시면 돼요. 굿노트 앱은 최근에 5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저도 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은 메모를 한 상태예요. 굿노트 앱이 매력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노트에다가 메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메모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그리고 미팅을 할 때나,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정말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듯이 그냥 메모를 하고요. 메모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메모를 워드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굿노트 앱은 그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가미를 잡고요. 이 부분을 쭉 잡아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요, 여러 가지 추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변환, 그러면 텍스트로 변환되어 있죠. 보세요. 리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쓴 이 글자들이 다 텍스트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기를 해가지고 메모에 추가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이렇게 편하게 보내서 이런 것들을 문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지금은 한 장이잖아요. 근데 메모를 계속 여러 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메모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어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굿노트 앱은 아까 글자를 인식하듯이 검색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검색 마크 있죠? 여기서 구독이라는 말을 쓸게요. 구독 하면은 이 페이지 2에 이렇게 검색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독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필기된 글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제가 다음에 이 굿노트 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재밌는 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픽셀메이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앱인데요. 이게 아이패드 미니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아이패드 미니에서 활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자, 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는데 초보자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이 픽셀메이터에서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가서 리터치 메뉴에 가면은 복구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 뒤에 이 하얀 선, 요게 아주 또 오게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펜슬로 슉 그으면은 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워버릴 수 있고요. 이 앞에 이런 부분도 쑥 지우면은 이렇게 지워지고요. 나무를 한번 제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나무도 제거가 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이게 손으로 하면은 정교한 작업을 못 하는데 이렇게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캠핑카도 날려버릴까요? 슈. 캠핑카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주변 배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진에서 그 부분을 싹 날려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대충 해서 그런데 굉장히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런 앱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픽셀메이터가 또 재미있는 앱을 또 출시했습니다. 픽셀메이터 포토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건 다 유료 앱이에요. 자, 이 사진은 아이패드 미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전 카메라가 좀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로만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픽셀메이터 포토는 전문가들이 편집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보정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앱입니다. 위에 보면은 이 ML이라고 있어요. 이 마술본 같은 게 있고요. 이걸 탁 누르잖아요. 이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오토로 보정을 해줘요. 원래 이 하늘색의 테이블이었거든요.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약간 흐릿하게 빛이 날아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보여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도 편집을 해 볼게요. 자, 인물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모토시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통 이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진은 후보종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후보종을 통해서 사진의 그런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진도 그냥 후레쉬 없이 찍은 거기 때문에 약간은 피부톤이 날아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 딱 오토로 해주면은 이 피부톤이 확 살아납니다. 대박이죠. 자, 없앴다, 적용했다.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죠. 이런 또 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옆에 보면은 이 설정 그래프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뭐 온도, 색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후보종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전문가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후보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ML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후보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 바가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보정 같은 거 잘 못한다 그러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 애니에어, 요거는 뭐냐면은 아이패드와 아이폰, 맥북은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아주 편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찍은 사진을 아이폰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어드랍에 내 폰이, 아이폰이 나오죠. 요거를 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옮겨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기기 간에는 굉장히 연동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용성이 편해요. 하지만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고 우리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은 컴퓨터에 뭐 옮겨서 아니면 뭐
N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Send Anywhere입니다. 이 Send Anywhere 같은 경우는 OS에 상관없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보내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기기 찾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은 그 파일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091-702 바퀴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이 옮겨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앱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AR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게임도 AR로 아주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앵그리버드가 AR로 나왔습니다. 평평한 곳을 찾아서 인식을 시키면은 이렇게 그 부셔야 될 피사체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앵그리버드가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리얼합니다. 자, 한번 부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을 잡고 아주 리얼하죠. 기존에는 평면적으로 했던 게임이 이렇게 AR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되었습니다. 자, 섬이 있어서 요 들어가서 제가 지웠다 다시 깔았거든요. 여기 하면 이제 레벨별로 나옵니다. 자, 2번 레벨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AR 게임이에요.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에서 하면은 대화면으로 이렇게 또 실감나는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AR이 또 게임도 재밌지만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지그 앱. 이거는 다양한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AR 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배터리의 구조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한번 자, 이렇게 탭을 찍으면은 이게 배터리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음 누르면은 배터리 속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의 그런 구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세한 이미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확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배터리야, 안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뛰어난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것도 평면적으로 책으로 익히는 것과 이렇게 AR로 익히는 것은 전혀 또 다른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큰 가치를 느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지그 워크샵이라고 있어요. 이 지그 워크샵은 함께 만드는 그런 AR 교육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주선 발사대를 만드는 그런 튜토리얼이에요. 보면 우주선 발사대 치고 로켓의 발사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AR 앱을 누르면요, 실제적으로 이 AR로 만들어진 도형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크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작업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여기에 배치할지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할지 여기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이 단순히 즐기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교육적으로 리얼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패드 미니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에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워드 그리고 엑셀 이런 앱들이 무료로 이용이 됩니다. 10인치 이하 태블릿 PC에서는 이런 오피스 앱이 공짜로 제공이 되고요. 10인치를 넘어가면은 오피스 365, 그러니까 매달 월 결제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문서 작업도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면이 작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급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사용을 하고 못하고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일단 급할 때는 이 아이패드 미니로도 이런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뷰어 용도로도 이 아이패드는 최고의 또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을 받아가지고 가볍게 이런 뭐 데이터 같은 거 변경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정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는 굉장히 생산성 도구로도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은 윈도우랑 호환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이 많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오피스 기능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됐는데 MS가 애플 디바이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맥에서 보는 거나 윈도우에서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그 서로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도 같은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호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또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분이라면은 이런 페이지나 키노트 앱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노트 앱 같은 경우는 뭐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아이패드에서도 작업이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미니에서 키노트 앱의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렇게 아이콘으로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패드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빌드인 예를 들어서 뭐 나타내기 이 부분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닦아내기 이런 식의 효과를 밑에서 바로바로 보면서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나 그리고 회사원들은 이렇게 키노트를 또 잘 공부를 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좋은데 키노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키노트의 매력도 한번 만나보시길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앱도 굉장히 또 애플 펜슬과 조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 문서에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미니에서 사용하면 좋은 앱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앱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앱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바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